안녕하세요, 멋진기영입니다. 디즈니 실사 영화의 대박 행진에 이어서 이번엔 알라딘이 다음 타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는 모두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디즈니 광팬이었습니다. 특히 알라딘은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과 함께 디즈니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알라딘을 보기 전 알면 좋을 만한 7가지 사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개봉한 디즈니의 알라딘은 천일야화 중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일야화는 천일하고도 하룻밤 동안 페르시아에 얽힌 각기 다른 설화를 들려주는 방식인데요. 천일야화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라딘 애니메이션에서도 영화 초반에 해설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해설자가 등장하는 소설의 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0편의 메인 이야기와 108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그다드와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딘 애니메이션에서도 양탄자를 타고 이집트, 그리스, 중국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면 역시 원작 소설의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알라딘에서 왕으로 등장하는 술탄이 살고 있는 성은 묘하게 타지마할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알라딘의 국적이 중동이냐 인도냐 하는 분쟁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원작 천일야화를 살펴보면 중국 어느 도성에 매우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재봉사의 아들 알라딘이 살고 있습니다. 란 글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작에서의 알라딘의 국적은 중국이며 디즈니에서 제작한 알라딘 애니메이션이 메가히트를 기록하게 되자 알라딘이 아랍 출신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전지전능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램프를 획득한 자는 어떤 것이든 3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램프를 획득하는 조건이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진흙 속의 보석 같은 자만이 램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램프를 얻기 위해서는 딱정벌레를 이용해 호랑이 얼굴을 띤 동굴을 찾아야 되며 선택받은 자가 아닐 경우엔 끔찍한 최후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파 역시 진흙 속의 보석 같은 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탐색한 결과 알라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램프를 획득한 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 시대에서는 알라딘이 최초로 램프를 획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흙 속의 보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알라딘의 이름 역시 신앙의 고결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을 정도로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능동적인 성격을 지닌 좌스민 공주입니다. 포카혼타스, 뮬란과 함께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난 프린세스이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왕자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려는 아버지 술탄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린 나머지 그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가출하게 됩니다. 원작에서 좌스민 공주의 나이가 15세인데요.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죠. 인어공주를 거쳐 미녀와 야수 그리고 좌스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능동적인 프린세스가 탄생되었던 시기였으며 본격적으로 구시대의 시대 정신을 탈피한 주인공이 배출되었습니다. 좌스민의 이름은 말 그대로 좌스민 꽃에서 따왔습니다. 좌스민의 꽃의 주요 원산지는 아랍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제곡을 부를 때 알라딘이 건네준 꽃 역시 좌스민 꽃의 형태와 매우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스민의 외모 역시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된 나머지 알라딘 얼굴을 수정해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로 프린세스 이름이 아닌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타이틀이 된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한 램프의 요정 지니는 사용자에게 딱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요. 디즈니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지니가 하지 못하는 마법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온 가족의 디즈니답게 미리 자체 검열을 걸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메인 테마와도 같은 요소였으나 아무리 전지전능한 마법사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발벗고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파 역시 자스민 공주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으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진이 못지않게 알라딘의 오른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 덕분에 다른 디즈니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맨틱한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장면은 알라딘을 4DX로 관람할 시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영화 시작 후 30분 뒤에 양탄자를 입수한 뒤에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무려 1시간 동안 거의 모든 씬에서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알라딘이 두 발로 걸어다닌 시간보다 양탄자를 타고 이동한 시간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탄자를 타고 동굴을 빠져나오는 긴박한 장면은 바람이 불거나 의자가 움직이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지면서 영화의 몰입도를 극대화시켜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 솜사탕을 만드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역대급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몸이 녹을 것 같은 용암 동굴을 빠져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까지 이번 알라딘 4DX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알라딘에 관련된 7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디즈니 실사 영화의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가장 강력한 디즈니 마법사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